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마저 저의 생각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세계를 보는 시각은 로우 행잉 프루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낮게 달린 과실이라는 이 단어. 과거의 세계 경제는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과실들이 낮게 달렸습니다. 누구나 튼튼한 몸만 있고 적정한 학력만 있으면 밥을 먹고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죠. 과실들이 이렇게 높게 달리고 이 높게 달린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 과실 나무를 가지고 있는 오너 집안이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몇몇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빈익분, 부익분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뿐이지 절대 다시 원상복귀해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로 오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공동 부유론이 뜨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정치적 슬로건이죠. 시진핑 3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슬로건일 뿐이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거고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속성과 산업의 속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어떤 섹터와 제품들의 생존 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해로 어느 산업이든지 이렇게 50년을 주기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어디 위치에 속해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반을 넘어가서 이제 거의 거꾸로 주고 있는 이런 근방에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차, 메모리 반도체, PC 컴퓨터, 핸드폰 이런 친구들은 죽어가는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산업이 뜨기 시작해서 50년의 역사에서 10년 이하인 이러한 산업들, 전기차, 수소차, 풍력, GPU, 폴더블, 비메모리,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고난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한 템버그를 찾는다면 이런 종목들을 사서 장기 투자하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봐야 될 이론 중에 하나가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현대 모든 포트폴리오 티어리에서는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을 벗어나면 다시 시장 균형가로 온다고 많이들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의 똑똑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가격의 속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게 리플렉서테 티어리인데 이건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관찰자나 관찰 대상이 서로 바이어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향, 사람과 집단 사이의 영향, 이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영향이 생기면서 바이어스가 생기고 그 바이어스가 거품을 일으키고 이게 더욱더 심화돼서 어느 순간 천장에 머리를 찍고 피를 찍찍 흘리고 이후에 어쩌다 한 번씩 균형가가 올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가격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주식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기성을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이 해자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들어 이러한 것들이 균형각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타고 퍼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살짝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템버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도 과거와 좀 달라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를 새롭게 지배하는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지금 우리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들을 지배했던 세 단어가 현재의 어떤 자산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첫째는 인텐저블 에셋이라서 무형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무형 자산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무형 자산이 주가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형 자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무엇을, 그리고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측정한 방법을 이해를 해주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무형 자산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
언제 반영되냐? 주가가 상승하기 초기 단계에 반영되냐? 중간에 반영되냐? 말이 반영되냐? 지속적으로 반영되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 규모, 투자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지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여기에 대한 가격 측정을 못한 사람들은 주식의 적정한 밸류를 측정하기 참 어려운 어떤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익이 비선형입니다. 나인어티 그러니까 우리 굴뚝경제에서 봤던 그런 일직선적인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현재 우리의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큰 단어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선형이고 당연히 무형자산이니까 비선형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맞추고 서로 합의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또한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과거와 다른 속도로 우리들에게 반영이 됩니다. 한 예로 루이비통의 가방이 한국에 부족하면은 저기 있는 모로코에서 루이비통 재고 매장에서 한국에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속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또한 정보의 파급 속도, 또 정보의 퀄리티 속도, 즉 내가 지금 들은 정보가 있다면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뒷북을 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친구나 신문이나 무엇에서 들은 정보가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에게 넥스트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넥스트, 다음. 이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거죠. 넥스트. 굉장히 스텝이 중요한데 반발자국 앞서는 돈을 먹을 수 있다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 비즈니스의 다음은 뭐가 올 건가? 이 섹터 다음에는 뭐가 올 건가? 이 트렌드 다음에는 뭐가 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늘 반응을 하고 있어. 자, 우리에게 던져진 넥스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변고점에 선 세상, 놀라운 통찰력으로 변화를 예측하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될까? 재택근무는 에너지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온라인 교육은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개인과 기업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양적 완화는 계속될 것인가? 온라인으로 일한다면 굳이 학교나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 식량 충격을 받은 인류는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인가?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 더 분산된 기업의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타격이 심한 관광산업과 관광지역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넥스트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프랙티스화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넥스트, 여기에 돈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다음에는 메타버스일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튜브는 상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메타버스가 유튜브를 대신할 수, 만약 대신할 수 있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기에 자본을 태우고 엉덩이를 깔고 10년을 견뎌야 합니다.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브 컴퍼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좀 오르는 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순환매로 돌아옵니다. 그 순환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같이 깔고 하는 인내의 대가로 수익을 주는 거죠. 핸드폰 다음은 뭘까? 폴더블일까? 그 다음은 롤러블일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진 거죠. 애플이 들어오지 않는 폴더블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상대편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애플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들어가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드폰 시장에서도 삼성한테 이 반도체와 초창기의 AP, CPU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삼성에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또 삼성에 종속이 되는 거죠. 먼저 패널에 대해서 누구가 공급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OLED 중소형 패널도 BOE나 LG 디스플레이가 수율이 낮아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폴더블까지도 삼성에 의존하면 얘들 시장은 이미 삼성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 들어와야 폴더블과 롤러블이
완성이 돼가는 거죠. 저는 폴더블은 상당히 중간 단계 역할의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폼팩터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이지만 생각보다도 시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놀러블로의 새로운 시장, 5년 이후에는 놀러블 시장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폴더블로 걸쳐서 놀러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놀러블로 갈 것인가? 생각이 많겠죠. 폴더블 시장을 조금 지고 놀러블로에서 먼저 방점을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LG전자와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당연히 전고체로 합니다. 그런데 전고체가 상당히 실험실에서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상용화 전 단계에서 샘플로 생산 가능. 그런데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고체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본전을 빼야죠. 그 많은 공장 투자와 그 많은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2차 전지의 먹거리로 나올 수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안전하게 돼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 부동산 건물주 다음은 어디일까? 이미 우주로 갔죠. 저는 우주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5년 전에 우리 아파트에 거의 전기차 충전소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다 있는데 이 우주도 눈의 가시권에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템베거가 날 수 있는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서 견뎌야 합니다. 깔고 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한 주식 투자 사고팔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투자 대안이 우리들에게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가 빠르고 돈을 벌고 돈이 움직이는 걸 보는 사람은 이렇게 먹고 터지고 하는 이런 정규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VIP 시장이 있죠. 그들은 초기 단계에 돈을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3, 4년에 IP하면 쓱 걷어가는 자본과 시기와 정보와 인내력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주식 투자 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이 처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새로운 대안, 즉 가상화폐, 가상자산 화폐라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 누가 먼저 투자를 하고 견딜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장을 개설하고 제 철학과 저에 대한 소개 시간을 두 꼭지로 이어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스피시픽하게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또한 종목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보여주며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연휴 첫날인데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즐거운 그리고 멋진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매니저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옆에 친구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